본격적인 몸으로 이제 하기 전에 저한테 그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어떤 대표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대표님이시거든요. 저도 삶을 정리하는 독서 모임을 2년 동안 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좀 바꾼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 독서 모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좀 바뀐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대표님 2년 동안 거의 매달 만났었는데 그 대표님이 어느 날 저랑 이제 둘이 식사를 하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진현 씨? 저 사실은 맨날 똑같은 블랙 원피스 두 벌만 번갈아 입고 온 거? 저 근데 2년 동안 진짜 몰랐어요. 대표님 저 몰랐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원래 사람들 다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만난 사람들, 내가 결혼식 때 막 보통 사람들은 막 결혼식이나 중요한 날 되게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되게 비싼 옷들 사서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좀 불편한 옷들은 몇 번 못 입고 대부분 장롱에 박혀 있잖아요. 저도 장롱 안에 그런 옷들이 많았는데 그때 퍼뜩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네? 한 달에 뭐야,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들 옷조차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옷을 사실 다 줄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산 옷들,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서만 산 그 옷들을 싹 덜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몇 번에 이제 줄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 200여 벌로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쇼핑으로 풀었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200여 벌로 시작을 해서 한 75벌로 줄였던 과정들이 있는데 75벌로 줄였을 때 그 대표님을 만나고 제가 25벌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도. 내가 몇 벌이면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그래요. 이렇게 상의가 한 5벌 있고요. 하의가 5벌이 있다고 쳐요. 5 곱하기 5 하면은 25개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외투를 걸치면 곱하기 또 하면 50벌의 스타일이 나오니까 한 달 동안 같은 옷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는 몇 개의 옷을 살 수 있을까 해봤더니 난 25벌의 옷만 소유해도 된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좀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등산 취미에 들리면서 좀 이렇게 옷들이 한 35벌 좀 정도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니까 옷을 제가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때 조금씩 교체를 해서 그렇게 이제 옷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한 계절에 입는 옷만 이렇게 딱 행거에다 걸어놓고 나머지는 계절 옷은 이제 여행 가방에 넣어놔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몸에 걸치는 것들을 먼저 줄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아침에 사실 출근을 할 때 옷 고르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더 이상 옷 고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뿐하게 이제 출근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면 옷을 입는 것부터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바르는 것들도 이렇게 좀 많이 줄이고 욕실용품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 제품으로 이렇게 좀 많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이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이제 쓰이는 에너지들을 좀 시간 에너지들을 많이 줄이면서 제 삶의 여유를 좀 많이 찾았죠. 그리고 또 줄인 게 뭐였냐면 내 몸에는 또 가방도 걸치잖아요. 가방. 제가 가방이 되게 항상 무거웠어요.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그래요. 가방 들고 보통은 1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부대끼면서 막 하고 나면 회사에 도착하면은 벌써부터 넉다운이 돼요. 차 한 잔은 마셔주고 일을 시작할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물건도 줄이고 사무실에서 이제 물건도 줄이고 나다 보니까 내 가방을 보니까 지금 매일 필요하지 않은 물건, 그냥 불안 때문에 언젠간 필요하겠지라고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방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마찬가지, 뭐 수첩도 마찬가지. 수첩도 그래서 저는 되게 얇은 거 가지고 다녀요. 한 달 동안 쓰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줄이고 나서 이제는 출근을 하는 길이 좀 나들이를 하는 것처럼 가벼워졌죠. 그러면서 회사 이제 다니는 피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물건을 줄이는 게 제 몸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근데 또 그런 걸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4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가방은 라이프 스타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4년 넘게 이제 강의를 하러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가방이 복잡하면 집, 몸, 돈, 일, 마음 다 복잡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이렇게 찔리지. 말이 맞는 게 네. 진짜로 가방 안이 복잡하고 집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사니까 소비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소비도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것도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관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요. 걱정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불안 같은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걱정도 많이 떠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 내 몸 가까이의 작은 것부터 덜어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 겉을 간소화를 하고 나서, 단순화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몸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죠? 네, 제가 그때 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몸살은 계속 나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생활 습관, 식습관을 나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뭘 점검을 했냐면, 일단은 집에 있는 물건들, 가습기에 뭔가가 혹시 세균 같은 게 문제가 있나? 전 세균이라 생각하고 세균이 문제인가? 그래서 가습기를 부터 이제 버리고, 침대도 제가 그때 버렸어요. 혹시 침대에 짐 먼지기가 원인인가? 그래서 침대를 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침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강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침대 없이 간소하게 살고 싶은 이유로 이제 침대 없이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활 환경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방을 보니까 화학 조미료가 일상이었어요. 냉장고 안에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먹을 걸로 푼다고 했잖아요. 제가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 과자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피자. 주말이면은 피자, 치킨, 과자 3종 세트를 이렇게 딱 시켜놓고, 아니면 금요일 퇴근길에 3종 세트를 시켜놓고 침대에 앉아서 막 먹어요. 네, 어쨌든 그런 습관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화학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주방에 있는 것들 덜고 내 그런 식습관 같은 것들을 덜면서 내 건강이 그때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냉장고가 그렇게 가득 찬 이유가 사실은 그런 가공 소스, 가공 식품들이 많아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냉장고도 홀쭉해지고, 지금은 이제 반찬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먹진 않아요. 그냥 뭐 현미밥에 아니면 찌개나 이제 국 하나 끓이고, 그리고 반찬 한두 가지만 해서 좀 간소하게 먹는 편인데, 그러면서 좀 제 생활 많이 건강해졌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밤에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퇴근을 하면은 4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잠을 일찍 자는 게 아깝다고 느끼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스마트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보느냐고 늦게 자는 습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찍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집의 환경을 잘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물건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집에서 피로가 그렇게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집에 들어가면 어수선한 물건부터 이제 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내 마음도 좀 어수선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집의 환경을 좀 단순화하면 이제 내 하루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부자의 방이라는 책을 쓴 일본 저자가 있는데 일본 건축가가 쓴 거예요. 그분이 4,000명의 성공한 부자들의 방을 봤더니 그 성공한 부자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집의 환경부터 자기한테 맞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렇게 그것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방이 뭔가 가장 보호받는 공간, 쉬는 네. 공간, 재충전의 공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막 달려가려면 그런 게 항상 뒷배경으로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방도 단촐하게 하시고 네. 또 몸의 외면, 또 네. 내면까지 네. 이렇게 단촐하게 또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네,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